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2020년 첫 방송. 네. 예, 오늘 또 첫 방송이라 네. 아주 의미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성 젊은 창업자, 젊은 여성 창업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에 뭐 거의 이 업계에서는 안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유닉. 예, 유닉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유닉이죠. 회사 이름인데 유닉의 김소연 대표님과 빈다은 공동창업자 빈다은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부터 회사 소개와 또 두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밀레니얼 위한 시사 뉴스레터 유닉을 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회사에서 공동창업자 겸 대표 맡고 있습니다. 저희 유닉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꼭 알아야 되는 시사 이슈들을 좀 쉽고 재밌게 대화처럼 풀어내는 콘텐츠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1만 명 좀 넘는 구독자분들이 유닉을 받아보고 계시고 월수금 아침마다 저희가 메일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빈 이사님. 네, 저는 유닉의 공동창업자이자 운영 총괄 맡고 있는 빈다은입니다. 자, 역할 분담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킴이 좀 더 전체적인 비전? 킴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냥 킴빈 이렇게 할게요. 킴이 좀 더 전략적인 부분, 좀 더 큰 단을 많이 잡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전략 짜서 운영하는 거를 주로 나눠서 좀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연 같은 건 킴이 좀 더 나가고 저는 좀 안에 조직 좀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CEO 역할을 하시는 게 딱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텐츠는 누가 만들고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콘텐츠는 저희가 지금 팀원이 저희 2명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4분의 에디터가 계시고 저희가 있고 디자이너님, 개발자님, PM님 이렇게 또 계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다 같이 만들긴 하지만 이제 9명이 다 같이.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기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글을 쓰시는 거는 요즘은 저희보다는 에디터님들이 써주고 계시죠. 이제 송 대표님은 이 유닉 서비스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거의 밀레니얼에 가깝지만 밀레니얼이 아닌 관계로 사실은 저는 유닉 서비스를 몰랐습니다. 뉴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 사이트 링크랑을 받아서 오늘 간단히 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아까 11만 명이라고 이미 구독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비스가 언제 시작됐고 지금 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뭐 법인은 어떻게 됐고 좀 기본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2018년 7월에 회사를 처음 만들었고 창업을 하셨고요. 그 12월 같은 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1년 조금 넘게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된 거는 그러면 1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약 1년 정도 되었고 그게 아마 기본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메일 발송 주기는 월수금마다 이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분야는 그 어떤 뭐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뭐 다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야를 왜 월수금이고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 일단 다루고 있는 거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재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경제 얘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뭐 기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그렇게 넓은 것 같고 3회는 저희가 뭐 발행하는 주기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맨 처음부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테스트의 결과로 지금은 이제 택하고 있는 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월수금이 주 3회가 적절하고 그럼 뭐 월수금 오전이겠죠 아무래도? 네네 아침 7시 전에 받아볼 수 있어요. 그 관련해서 일단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언론이나 이렇게 등록하신 언론 미디어 회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회사 하신 건가요? 언론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언론사는 아니에요. 그럼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세무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들 언론사 등재를 하시거나 하지만 뭐 저희는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도 그 경계에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하는 거는 명백히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이 알아야 되는 어젠다들을 네.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내는 미디어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기본 질문을 더 드리고 아까 11만 명 정도 구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년 동안이어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어떤 추이로 성장했는지 하고 조금 더 공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개봉률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의 뭐 링크 클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빈님이. 네, 사실 뭐 조금씩 폭의 변화는 네. 있었지만 굵직굵직하게는 저희가 굉장히 입소문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성장을 했고 네. 근데 그렇게 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언론사에서도 저희에게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프레스도 예전부터 많이 탔었는데 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나갈 때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네.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땐 구독자가 확 더 늘거나 이런단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진짜 바이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되게 큰 100만, 200만 있는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 카페나 이런 데서? 네네네. 그런 데서 이거 너무 좋다.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네. 구독해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URL 트래킹을 좀 해보면은 거의 온라인 네. 카페 같은 데 터질 때 많이 구독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쓰고 계실 거, 받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 안 하고 아직 안 받아보고 계신 우리 홍준 대표님 같은 분을 위해서 빨리 구독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독해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유닉 앱을 깔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되시고 네. 누구나 스마트폰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깔려있는 메일 앱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나 뭐 기본 포털에서 유닉 검색하셔도 되고 유닉.co 코까지만 치시면 NEW NEEK .co까지 치시면 바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메일을 치고 구독을 해놓으시면 매주 월, 수, 금 아침에 되는데요. 조금 아까 대체 밀레니얼이 알아야 되는 에이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밀레니얼은 뭘 알아야 돼요? 저 갑자기 그 에이전다가 궁금해졌는데 우리 회사.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최근에 저희 쫄뚜 찍으면서 몇 분이 밀레니얼을 타겟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나 이런 걸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정의가 있으실 수 있으니 지금 구독층으로 하는 밀레니얼이 정확히 어느 세대인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제를 그 신문에서 다루는 건 다 다루고 있다. 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주제들을 그래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밀레니얼을 저희 내부에서 뭐 정의를 한다기보다 외부하고 소통하기 위한 용어로 좀 더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구독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가 거의 90% 되세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20대 초반? 20대 초반도 계시지만 후반이 그러니까 제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 연령층이 주로 타겟이고요. 네, 그 연령층이 주로 타겟이고 저희가 뭐 밀레니얼을 위한 어젠다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성의 어젠다하고 크게 다르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이 세대가 더 궁금해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평등에 대한 이슈나 예를 들어 동물권이나 환경 같은 어떤 이슈들은 지금 몇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는 20대 분들이 또 계시는데 뒤에서 분명히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비율보다 더 궁금해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게 조금 더 이슈를 딜리버리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좀 더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겠죠. 뭐 ICBM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분명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걸 풀어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다뤄야 하는 빈도 같은 것들이 그 피곤함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기존 미디어하고는 차별점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민선님 약간 얘기하셨던 건데 지금 그러면 그런 주제 중에 카페나 이런 데서 되게 잘 된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뤘더니 되게 반응이 좋더라 이런 케이스를 한두 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그 카페가 폐쇄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그쵸, 막 무슨 컨텐츠로 바이럴 된지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저희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기사들은 아무래도 기성 언론에서 아젠다 세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도 보이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네. 이슈들이 바이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브렉시트 같은 거는 사실 브렉시트. 네.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일인데 네. 지금 단면적으로 보기 굉장히 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선거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같은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되고 눈에 많이 노출은 되지만 잘 모르는 거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게 항상 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또 이번 대표님한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좋은 아젠다를 잘 풀어준다는 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뭐 찬반의 옹호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을 좀 지지해서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이 되게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중립성이라고 꼭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그 견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는 사실 몇 개 사실 오늘 봤는데 재미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거를 월수금 또 매일 거의 매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중립성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뉴닉을 가장 처음에 만들 때에는 에디터들의 코멘트가 원래 들어있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뉴닉 팀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드러나 있었는데 그럼 견해를 더 밝히시는 거였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편견에 따라서는 그랬거든요. 젊은 세대는 더 답을 알려줄수록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았었고 네. 그럼 에디터들이 생각할 만한 걸 직접 적어줘도 자신 있게 좋겠다. 쓰자. 네. 네. 근데 완전 아닌 거예요. 어떤 반응이 돌아왔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여백을 남겨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돌아왔어요. 오, 네네. 그래서 이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랑 되게 다른 면이네 하면서 네. 저희도 그러면 판단할 권리를 드린다라는 게 저희 콘텐츠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 되었고 지금도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중립성을 100점을 맞기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표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도 내보냈을 때 들어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 열려 있는 게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메일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그쵸. 이렇게 다뤘어야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저희는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닫아놓고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럼 그런 걸 담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기사를 쓸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혹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견해 같은 걸 좀 더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저희도 이런 태도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들이 매번 100점을 맞진 못하더라도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게 오히려 독자들하고 유대감을 좀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아볼 때마다 이분들이 참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시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센스가 있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건 네. 자, 우선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밀레니얼이 좋아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고 한 메일의 한 페이지라고 할까요?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제가 좀 질문이 많았네요. 하나가 다시 궁금하면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진짜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노출시켜 보면서 뉴닉한테 진짜 바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정치를 깊게 다루는 미디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공백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찾았었어요. 저희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낙곰수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한 10년 전에. 뭐 지금은 뭐 뉴스공장이나 이렇게 어쨌거나 대중 인기를 받는 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결국에 뉴닉한테 바라는 거는 재밌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알아서 볼 거고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도 너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트렌딩 되고 있는 복잡한 정치 사회 이슈는 도대체 누가 풀어주냐. 나는 기상 언론 거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부터 탭빈하기 시작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굵직하게 3개 이슈를 잡고 나서 아래쪽에 이렇게 딱딱딱 치는 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늘 잡아낸다. 네. 근데 그 아래쪽에서 저희가 뭐 연애도 다뤄보고 막 과학도 다뤄보고 여러 개 해봤는데 연애 기사가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연애는 연예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연예, 네, 엔터테인먼트. 네. 탤런트나 무슨 영화나 누구랑 사귀거나. 그렇죠. 그 1등이잖아요, 늘. 네, 아니면 축구가 어떻게 됐거나. 근데 스포츠 연애를 내가 왜 뉴닉에서 봐야 되냐?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도 심심할 때 항상 눈에 걸리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정말 영양가가 있는,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뉴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 독자들이랑 나누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얼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컨셉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실 좋아하는 건 연애 뉴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뉴닉한테 바라는 게 그게 아닌 거죠. 저희가 그 지점을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은 내부의 표로 거의 한 20-30개의 기준을 통과시키면 이슈가 딱 선정될 정도로 아예 매트릭을 짜놓은 상황이에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비밀인가요? 사실 다 얘기해드리기 어렵지만 막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젠다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던 거.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게 파보니까 결국에 반복되는 우리 사회 중요한 아젠다더라. 이런 거는 되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뽑아가지고 매트릭에 많이 녹였고,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 독자 그리고 저희 철학도 독자들이 잠깐만 주세요. 자유와 평등,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슈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된 이슈긴 하지만은 하버드의 아시아인이 과연 부정 입학인가 아닌가. 과연 하버드가 교육으로서 어떤 이념을 가지는 게 옳은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바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그래서 뉴닉 구독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열린 사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딱 중요한 메인 아젠다와 결부된 이슈를 저희도 많이 캐치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 철학, 거기에 그 편집의 철학을 조금 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철학과 과정. 네. 편집의 철학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하나 벌써 소개를 드렸어요. 독자한테 판단할 권리를 준다가 있고, 너무 결론 내리지 않고 결론 저희가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유닉이 갖고 있는 그 감수성의 수준 같은 게 유닉에 요구받는 감수성 수준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소수자라든지 유닉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타겟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도 더 반응이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 콘텐츠에는 그런 느낌 많이 묻어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뭐 진심을 담는다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철학들은 사실은 다 이걸 읽는 사람을 위하는 걸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부분 비교가 되는 것은 이전의 레거시 언론들이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서 조금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정하고 전해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저희는 또래 친구들하고의 대화처럼 우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하고 또 듣고 재밌었다면 다시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의 이슈 선정하는 매트릭이고 모든 원칙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아마 수렴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그 3개 정도 이제 주제와 기타 등등을 해서 이제 컨셉 정도로 하셨다고 했고, 에디터 4분 정도가 일단 아주 그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에디터 4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성원 9분 전체가 뭐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 9명이 다 참여한다는 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분은 디자인을 참여한다는 얘기하고 네. 그 텍스트 자체는 4분이 거의 그럼 에디터 4분이 거의 네, 하시는 거. 두 분은 에디터에도 속하시나요? 안 속하시나요? 저희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언론 기존 레거시라고 불리는 그 언론에는 데스크라는 분이 계셔서 데스크가 사실은 그쵸. 모든 거를 에이전다도 정하고 그게 올릴 거냐 말 거냐를 정하시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편집도 그다음에 헤드라인도 그 타이틀도 정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네 분이 말씀해 뭐 4인 협의체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4+1도 요즘 많고 아니면 하는데. 대표가 그거는 또 책임을 지시는 건가? 네 명과 별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저는 맞아요. 그래야 좀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결정을 제가 하거나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데스크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게 오히려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합의된 원칙에 OX, OX로 패스되거나 페일 되도록 이렇게 할까. 그게 저희 고민이긴 해요. 이제 그걸 가장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내용을 어디까지 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 제 결정이라기보다는 꽤 많이 틀이 잡혀져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 사건의 진짜 배경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찬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은 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닉 글이라는 게 이미 많이 짜여져 있는 거죠. 네. 에디터님들은 그거에 맞게 맛깔나게 풀어내는 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시고. 그러면 저는 사실 아까 몇 개만 오늘 단편적으로 보고 지금 대표님과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저도 나무위키를 되게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네네. 나무위키와 비교하는 게 되게 좀 대표님. 우습다 이러신 걸 수도 있지만 우습진 않죠. 그러니까 나무위키에도 보면 그 글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실 감성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게 되게 젊은 분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한국에 있어서는 위키피디아라든지 지식인보다도 더 좀 생생하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간에 맨날 글 중에 일부 지워놓는 내용들도 있고 그 내용이 제일 재미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위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제별로 그다음 히스토리별로 쌓아가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유닉이 계속 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무위키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보내는 방식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언급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한 달마다 두 달마다 계속 그 방향성에 따라서 누적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적되어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비슷한 나무위키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유닉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데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딱 사실은 저는 한두 개 딱 보고 나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통점이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왔다고 느껴지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별로 없긴 없었는데. 그러게요. 편안하게 질문을 오케이.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톤 앤 매너와 그 문장을 구사하는 어떤 스타일? 이거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을 풀어가는 거인데 결론을 내지 않고 그 중에 팩트가 될 만한 거는 다시 뉴스링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저도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톤 앤 매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비슷해서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들이 사실 뉴스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또 한자어랑 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 단어는 이거랑 무슨 차이길래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말로 푼다는 점에서 일단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걸 작성하는 사람이 어떤 권위에 의존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처를 따라서 뭔가 편안하게 누구나 전달하는 느낌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닿을 수 있는 면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저는 유닉이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이렇게 전달하는 에디터들 그리고 뭐 큐레이터의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생각보다 이 콘텐츠의
많은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유닉을 보면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우리 세대의 독자분들이 계세요. 뭔가 어느 언론에서든지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세대가 보기에는 이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말인 것 같은데 같은 것들이 유닉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세대가 조금 더 민감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채식이 됐든 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의 디테일한 챙김을 만났을 때 반응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의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 좀 위키피디아 같은 지식 아예 플랫폼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닉이 장기적으로 플랫폼으로 나아가더라도 지금의 이런 기준과 원칙과 하는 자산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아요. 툭툭 보긴 하는데 여기서 만드실 때는 이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거를 읽는 거를 계산하시고 만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링크, 하이퍼링크 다 안 들어가 보면 5분 안에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네, 스마트해지게 하는 게 초기 목적이기도 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필사까지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정리하고 다 눌러보면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소스를 얼마든지 더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그 벤치마킹 하거나 우리가 좀 이렇게 닮았다고 우리가 뭐 하는 그런 외국이나 또 다른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해외 서비스 벤치마킹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더스킴이나 모닝브루 같은 데는 애초에 이제 아예 이메일로 끝장을 모닝브루라고 브루요. 네. 모닝브루. 네네네. 그런 데는 이메일로 정말 더스킨 같은 경우에는 700만이고 뭐 모닝브루도 100만 넘는 서브스크라이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도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쨌거나 10만까지 왔고 지금 이제 서비스적인 말씀 주셨으니 또 2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나무위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어떤 수익 모델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한 지 1년 되었기 때문에 지난 1년은 테스트의 기간이었어요. 그쵸, 네.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조금씩 뭐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테스트를 테스트 했었고 해보셨나요? 그럼요. 후원 같은 것도 일단 해봤었죠. 후원. 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가디언이라든지 국내에서도 뉴스타파 포함한 많은 언론사들이 후원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후원을 해봤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꺼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이것도 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작년 1월에 했을 때는 전체 중에 25%가 기꺼이 정말 지갑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후원금을 내주신. 네. 근데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보다 훨씬 위였어요. 그러니까 여타 국내 국외 서비스 구독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내주셨고 근데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B2C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뭐 도네이션 모델이나 B2B 모델이나 아니면 아예 브랜디드를 좀 따오는 모델 같은 거를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캐릭터도 있기 때문에 머천다이스 라인도 확장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실 미디어가 굉장히 돈 벌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거를 잘 믹스된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하나씩 진짜 오픈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 다양한 수익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고 어느 모델로 확정할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직은 유저를 더 모으고 유저를 모으는 게 지금은 아직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든 저희한테 파워가 될 것은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세대의 오디언스? 특히나 뉴스미디어 시장에서는 흔히 얻기 어려운 이 오디언스를 가졌다는 게 저희 파워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아무래도 하고 있는 건 그럴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나름 미션이 있어요.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가 세상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닉이 지금은 정치 사회 이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세상 이야기라는 게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분야로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야 더 많은 오디언스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디드 콘텐츠가 되게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떤 단체 또는 특별한 개인들하고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분야의 콘텐츠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의 수익도 되지만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새로운 정보를 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브랜디드 콘텐츠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예를 들면 그럼요. 네. 뭐 브랜드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그 분야 섹션을 정하신다는 의미인 건지. 브랜디드 콘텐츠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함께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넓은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다 회사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바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역할을 해주고 정보를 저에게 준다면 저희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유니커들한테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